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회장입니다. 마지막 방송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불타고 있나요?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잘 살려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낮에 좀 커피를 한 여러 잔 먹었더니 입맛이 없네요. 오늘은 그냥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씩 속을 좀 비워줘야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속을 채워야 하나? 천혜장은 내가 속을 좀 비워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부드러워지면서 몸도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걸 2년 유예를 비롯해 가지고 예산의 그 부수 법안을 두고 현재 여야 간의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싸움 누가 이길까? 하여튼 그 가운데 우리 주무부처 기획재정부가 증권 업계에 금투세 시행 안내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사실상 금투세 2년 유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2년을 한다, 유예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6일 업계에 보니까 따르니까 기재부가 이날 오전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안내를 전달을 했대요.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내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고객사들한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할 경우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있죠. 금투세는 그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해서 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은 최고 27.5%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는다면야 도대체 지방세 포함해서 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에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최근에 개인 투자들의 요구가 거세졌어요. 거세지다 보니 여야가 이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더라는 거지. 다만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상향하는 등 이견이 큰 그 세부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한 결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금투세를 비롯해서 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이견이 있는 그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장 보름 뒤부터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가 당장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고객들한테 내년부터는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한 고민에 빠지자 기재부에서는 즉각 연락을 취해서 이를 막고 나선 것 같아요.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 시장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해 걱정이 큰 상황에서 시행될 수도 있다. 안내하는 건 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유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는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여야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은 여전히 법인세 등 그 내년도 예산안 및 그 예산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그 대치가 장기화되다 보니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예가 어느 정도 조율됐다 하더라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미들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막 세금으로 다 조지려고 하니 국민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 거야.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만큼 그 세금 뜯는 게 그게 좋은가?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기관들이 좀 난리야. 기관들이 도대체 뭐 헤어질 결심을 한 거냐 뭐 그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에 보니까 기관 애들이 국내 주식을 막 내던지고 있어요. 미국의 기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전만 해도 거의 순매수 행보를 보였는데 왜냐 그 산타랠리 기업을 키웠어. 그러면서
근데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역시 성장주에서 기존의 그 주도주인 태양광이나 방산, 원자력 발전, 그리고 하여튼 에너지 관련주를 담다 보니 이 안정성 강화에 나선 겁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기관애들이 한 3,5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전날에도 4,371억 정도를 팔아치웠어요. 기관은 이달 들어서 한 19개월 동안 한 2,400억을 순매수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기관이 변심한 배경에는 그 FED가 있는데 그 산타렐리의 그 마지막 퍼즐이었던 FOMC에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 매몰차게 돌아서는 거야. 미국의 소매 판매가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오는 등 경기 침체 그림자가 이제 짙어진 이유도 그런데 약세장 진입 시점이 연말이며 현재 시점이 약세장이 초입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도 이제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매수 종목도 180도 달라져요. 그 FOMC 전만 해도 성장주를 주워 담았는데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기간의 순매수 1등이 네이버야. 1226억, 하이브 한 837억, 카카오가 613억 정도 매수상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FOMC에서 최종금리 그 전망이 인하되거나 비둘기파 발언이 나왔을 경우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기간은 산타랠리가 진행된다면은 그 수혜 가능성이 컸던 삼성전자 767억, 그리고 중국 관련주 LG생건에 824억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돌변하니 삼성전자 2619억 팔아치우고 하이닉스 577억 팔아치웁니다. 하여튼 대형 성장주를 내던지기 시작해. 이틀간 카카오 484억, 네이버 391억, 카카오뱅크 341억, 카카오페이 203억 등 하여튼 수백억 정도를 매도세가 몰리는 거야. 여기에 또 한국전력, 가스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이런 매크로상과 무관한 경기 방어주를 주워 담더라고요. 기관애들이 올해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았어요. 총 15조 3,034억 엄청 팔았습니다. 코스피 12조 7천억, 코스닥 2조 6천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외국인들은 10조 1,375억인데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어. 이렇게 변심한 기간도 할 말은 있다고 하는데 올해 장 마감을 2주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가운데 이 금투세 유예처럼 투자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명확히 결정되지 못했죠. 현재 한중일 증시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11월 외국인 증시 매수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숨고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런 배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은 위탁 자금이라 어떤 의도를 가지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고 팔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한국 증시 투자 여건이 어려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기관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약세장이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전략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월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이나 보니 국내 증시 상황과 수익률 등을 지켜보자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태도의 움직임도 있다. 그렇게 언급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한때 시가총액 3위를 다투고 동학개미들의 애정을 받아온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주가 하락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지금 한숨이 깊어집니다. 증권가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의장이 또 금리 인하에 선을 그으다 보니까 긴축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더라고요. 대표적인 성장주 네카오는 그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보면은 16일 날, 오늘이죠. 12월 15일부터 이날까지 1년 사이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년 사이에 네이버 주가가 53.4% 빠졌어. 53.4%. 카카오는 53.3%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어떻게 유선 비슷하네. 둘 다 53%.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21% 하락한 것을 감안하니까 네카와의 주가는 코스피보다 2배 이상이나 빠졌다는 거지. 주춤한 수익률입니다. 기간을 6개월로 좁혀봐도 네이버 카카오 25.3, 23.9% 줄었는데 이날도 두 그룹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이번 주만 들어서도 보니까 네이버가 6% 정도 빠졌죠. 6.4%, 카카오도 6.3% 빠졌어요. 이 외국인도 속속 팔자세야. 계속 파는 거야. 지난 11월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네이버 2614억, 카카오 1249억을 팔아치우는 겁니다. 특히 전날에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네이버 706억, 그 기관은 252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카카오 역시 외국인들이 한 286억 그리고 기관이 413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12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보니까 14일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정례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은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후 더 기축적인 통화 정책을 예고하는 거죠. 이렇게 파월의 언급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15일 하루에만 5.6, 5.7%가 급락을 해서 크게 휘청거려요. 이렇게 네카오처럼 미래 상장성이 많이 반영된 종목일수록 금리 인상 환경에서 주가에 더 큰 파격을 받겠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서 금리가 상승할수록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요. 네이버는 그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에 발목을 잡혔는데 이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꺾이는 겁니다. 지난 10월 4일에 네이버는 북미 리셀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는데 이 증권가에서 이를 두고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둔 포석으로 이제 단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부성을 때리는 거야. 그러다 11월 한 달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를 하향한 곳이 많아요. 뭐 미래에셋 25만원, 삼성증권 21, 신한투자증권 24만원 정도 이렇게 10곳에 달합니다. 이 검색 광고는 이거 견조했는데 이 디스플레이 광고는 광고주들의 예상 삭감 영향에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어요. 이 광고 시장하고 경기 둔화의 영향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이 검색 광고의 견고함이 확인되는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 광고와 전자상거래 성장률 하락이 관건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증권사가 미래에셋이 67,000원, 삼성증권은 6만원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카카오, 네이버하고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했다는 여파로 광고 수익이 부진한 데 이어가지고 이 서비스 중단 사태에 따른 일시적 비용 투입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어. 여기에 또 전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금산분리 위반 행위 적발로 또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더해지다 보니 투자 심리는 얼어붙는 겁니다. 여기에 또 매파 FOMC,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여기 또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 성장주들의 낙폭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연준의 또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인터넷 관련주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 또 공정위의 또 고발 조치 이슈가 물리다 보니 결국 카카오 계열사가 일제히 약세를 부는 것 같습니다. 참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지는 않고 엉뚱하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은 흔들리고 이게 투자를 해야 돼 말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말해야 돼 막 계속 혼란스러운 거야. 팔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그냥 뇌동매매 하는 거죠.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미국 선물지수도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고 바닥까지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다 보면서 야 흐름을 보는 거야. 흐름도 보고 겪어보고 체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야. 이 경험이 무시 못해. 이 경험치가 커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강력한 쓰나미, 태풍이 몰려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아프죠. 아프지만은 또 성숙하는 겁니다. 전회장과 같이 손잡고 한번 가보자고요. 하여튼 불타는 금요일인데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반 항상 꼭 출석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러분 굿나잇.